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그릇의 흰 쌀밥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다리를 썩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의 살인자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장기들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성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정말 당뇨가 맞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증이 좀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지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인슐린 주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이나 투석, 심지어 발가락 절단까지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뇨 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와 혈당을 지켜주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진료했던 2 환자의 놀라운 사례를 통해서 음식 하나만 바꿔도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아침 습관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도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 조용히 손상을 입힙니다.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눈의 망막 혈관입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조금 흐려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망막 출혈로 이어져 결국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고혈당으로 인해 막히기 시작하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정도지만 진행되면 부종이 생기고 결국에는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혈관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초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발가락을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유지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초기 당뇨 환자들 중에서 식단 관리만 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상 혈당을 회복하셨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약을 먹던 환자분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약을 끊으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당뇨를 만들고 무엇이 당뇨를 낫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 2 사람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김철수 씨와 이영자 씨의 실제 사례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분 모두 69세와 71세로 비슷한 나이에 공복혈당도
120에서 130 사이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분은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두 분을 만났을 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김철수 씨와 71세 이영자 씨는 같은 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둘 다 자녀분들이 걱정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애들이 자꾸 병원 가라고 해서 왔지 사실 시간 낭비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자 씨도 비슷했습니다. 요즘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 씨 공복혈당 128, 이영자 씨 공복혈당 132. 둘 다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더니 김철수 씨 6.8%, 이영자 씨 6.9%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날 저는 두 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당뇨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식욕이 없어서 또는 살을 빼려고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혈당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확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굶은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씩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환자들보다 평균 1.2%나 높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화혈색소 1% 차이는 합병증 발생률을 40%나 높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흰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흰 쌀밥, 흰빵, 떡,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흰 쌀밥의 경우 혈당 지수가 87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밥 한 공기를 드시면 30분 내에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무감각해지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달콤한 음료와 가당식품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의 당분은 고체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가당 요거트 한 개에는 각설탕 6개에서 8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과일과 견과류의 과다 섭취입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결국은 과당이라는 당분입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과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땅콩, 호두, 아몬드를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까요? 제가 40년간의 경험으로 찾아낸 혈당을 지켜주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인슐린의 효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2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죠.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거나 두유에 넣어서 드시거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가루 중에는 카시아 계피가 많은데 이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거나 하루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보물 음식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 그대로 드시면 위벽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사과 100%라고 표시된 제품만 선택하세요. 합성 식초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즉석 오트밀은 피하세요.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두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먼저 김철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9세 김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규칙적으로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시는 모범적인 어르신이었죠. 하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하나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흰 쌀밥 한 공기 반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밥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을 든든히 드신 김철수 씨는 오전 10시쯤이 되면 항상 출출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단골 빵집에서 크림빵이나 단팥빵을 하나씩 사 드셨죠. 이 정도는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냉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국수는 소화도 잘 되고 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면서 큰 그릇으로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만나 달콤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마카롱이나 쿠키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역시 흰 쌀밥 위주였습니다. 고기도 좋지만 역시 밥이 최고야 라고 하시며 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항상 과일을 드셨죠. 바나나 2~3개나 사과 1개, 포도 1송이 정도는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할 때 과일과 빵은 좀 줄이시고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를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선생님, 제가 70년 가까이 이렇게 먹어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첫 번째 재검진은 3개월 후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공복혈당은 14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4%로 상승했죠.
저는 다시 한번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식단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약으로 조절하면 되지 않나요? 먹는 걸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당화 혈색소는 9.2%였습니다.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저 검사에서 망막에 작은 출혈이 발견되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김철수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지 않으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사까지 맞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현재 김철수 씨는 하루에 4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혈당 측정기로 하루 여러 번 혈당을 재고 안과와 신장내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면 이영자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71세 이영자 씨도 처음에는 김철수 씨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라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영자 씨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어머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신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얼굴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영자 씨는 집에 가시자마자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바꾸셨어요. 흰 쌀밥 대신 귀리를 물에 끓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인가 싶으셨지만 계피가루를 조금 뿌리니까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귀리와 함께 드신 반찬도 특별했습니다.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과 두부 반모,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었습니다. 김치 대신 무절임이나 오이 피클을 직접 만들어서 드셨어요. 설탕 대신 사과 식초로 간을 맞춰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 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셨지만 이게 혈당에 좋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드셨어요. 점심과 저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아주 조금씩 반 공기 정도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바꾸셨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간식을 끊는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과자나 빵을 즐겨 드셨거든요. 대신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거나 당도가 낮은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이영자 씨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2에서 108로 떨어져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6.9%에서 6.1%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정말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98, 당화 혈색소 5.8%,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중도 8kg이나 빠졌다는 점이었어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현재 이영자 씨는 1년이 넘도록 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합병증의 징후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기존 식습관을 고집하셨고 이영자 씨는 과감하게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혈당에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신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당뇨는 음식으로 생기는 병이고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약이나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자 씨처럼 성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황금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혈당 관리의 80%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의 혈당 패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면 점심과 저녁의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20g 이상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달걀 2개면 약 12g, 두부 반 모면 약 10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단백질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이나 닭가슴살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잎채소류인 상추, 시금치, 케일 등이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식힌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한번 끓인 후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도 안정되고 장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혈당 조절 호르몬들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특히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서 하루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아침을 드시면 점심때까지의 간격이 짧아져서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은 산성 성분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 식초 외에도 레몬즙이나 발효 반찬들이 도움이 됩니다. 산성 성분이 탄수화물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김치도 좋지만 시중 김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설탕 없이 담근 김치나 무절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사과 식초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넣고 꿀 대신 스테비아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세요. 먼저 상추나 양배추 샐러드를 한 접시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 스크램블이나 두부 조림을 드세요. 마지막에 귀리를 물에 끓인 오트밀을 반 공기 정도 드시고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주세요. 이렇게 드시면 총 칼로리는 350칼로리 정도이지만 포만감은 기존 아침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점심때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채소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 식사 전에는 항상 산성 음료를 한 잔씩 마시세요.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견과류를 손바닥 한 움큼 정도나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당도가 낮은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과자나 빵, 과일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이영자 씨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식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당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2주 정도만 기록해봐도 어떤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준비를 해보세요. 사과 식초도 준비하시고 귀리와 계피 가루도 장보시고 달걀과 채소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건강한 아침 습관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영자 씨처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아침 거르기, 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달콤한 음료와 가당식품,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혈당을 지켜주는 보물 음식 3가지는 계피, 사과 식초, 귀리입니다. 계피는 하루 2g씩 차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고 사과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드시고 귀리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로 하루 50g씩 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아침 습관 5원칙입니다. 단백질 충분 섭취, 채소부터 시작하는 식사 순서, 식힌 탄수화물 활용, 규칙적 식사 시간, 그리고 산성 성분 곁들이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당뇨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김철수 씨처럼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영자 씨처럼 음식 하나만 바꿔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건강한 노년과 병든 노년이 갈립니다. 매일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하나만으로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처럼 되기 전에 이영자 씨처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확실히 보셨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사과 식초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